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12월 5일 새로 건설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와 시공, 설비 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으며 여러 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어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이날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영광의 날입니다. 정말 내리는 찬눈을 맞으시며 생산 건물들이 산뜻하면서도 깨끗하여 겉보기에도 식료가공 기지라는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만족 속의 공장 정형을 바라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상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유로운 영상이었습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감자 가공품의 가짓수를 부단히 늘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공장에 감자 가공품 설비들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 감자를 가지고 가루는 물론 여러 가지 맛 좋고 질 좋은 감자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삼지연시 특산물로 온 나라에 소문을 내라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생산한 감자 가공품들을 기쁨 속에 보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에서는 생산 정상화의 불길 속에 감자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실제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공장으로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셨던 그날로부터 7개월 만인 2018년 7월 5일 두 번째로 공장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간 수천 톤 능력의 감자 가공식품들을 전문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꾸리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 몸소 삼지연시의 감자 농사 정령까지 구체적으로 요의하시고 감자 수송에 필요한 윤전기재 문제들도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공장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얘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제시 20돌 시대는 뜻깊은 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보고를 올리자고 하였는데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높이 취하시면서 스스럼 없이 감자무지에 앉으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찬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오시고 뙤약볕이 내려 쪼이는 한여름에도 찾아오시어 사랑과 믿음을 거듭히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정이 있어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은 감자가루와 함께 9종의 17가지 감자 가공품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감자 가공 기지로 전변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오보이의 위민 헌신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자 저장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면서 더 많은 감자가루와 감자식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청분기하여 당제 구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맞이하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석하기 위해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오겨낸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당제 구차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투쟁 기세가 고조되는 속에 함경남도 장진군의 감자가루 생산 공장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본보기로 해서 감자 산지들이 감자가루 생산 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공장 건설을 다구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당의 구상을 받들고 도와 장진군의 일꾼들은 자재와 설비, 수송수단, 기공구 보장사업 등을 적시적으로 대책하면서 공장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일도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건설자들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가루 생산장, 보일화 및 조탄장, 변압기실, 후생곤물 등의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종합조정실과 과학기술 보급실, 분석실, 감자 저장고 등이 그쯤이 갖추어진 공장에는 원료 투입과 세척, 건조, 재분, 포장에 이르기까지 감자가루 생산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 있으며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도 본듯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장진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공장의 훌륭히 일도솜으로써 질 좋은 감자가루와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감자 가공품들을 생산해서 인민생활 양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자강도에서 홍주 닭공장에 고문 건의와 타조 생산 기지를 새로 일도세웠습니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도와 강계시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에 모를 받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활용하면서 여러 호동의 건물과 야외 못 등 대상 공사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새로 건설된 고문 건의 타조 생산 기지를 돌아봤습니다. 종금 건의사와 새끼 건의사, 타조사를 비롯해서 계절적 조건에 관계없이 고문 건의와 타조를 기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능력이 큰 생산기지가 일도섬으로써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량으로 전변시켜 나가는 당의 숭고한 뜻에 또 받들려 강원도 복동군 령포농장과 작동농장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섰습니다.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은 평범한 농장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해가는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내세워주며 공산주의 사회의 문호구에 남 먼저 들어서게 하려는 어머니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평양원산 관광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여기 영포리와 작동리 지역에 160세대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했습니다.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면서 가장 큰 힘을 놓은 것은 군 건설여단 강화였습니다. 군에서는 중기계 수단들과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갈 인력 안고 복동군에서는 건설요단이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공종별 공사에서 앞선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질과 속도를 보장하면서 살림집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강원도와 군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새 살림집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피우게 된 농업근로자들은 농민들의 세계적 숙망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경쾌한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가락을 펼치는 농장원들과 아이들로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도 120여 세대의 농촌 살림집이 새롭게 일떠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림집과 마을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도잘거리며 다수와 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야마다의 풍요한 작황을 알아올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선봉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순환 비등층 보일러에 의한 전력계통의 기술 개건과 현대화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해서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내밀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5개년 계획기간 선봉화력발전소 순환 비등층 보일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선봉화력발전소의 기술자들은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전력생산 설비들의 정비 보수를 끝냈으며 발전기의 상사식 여자 조정체계를 숫자식 여자 조정체계로 전환하고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낮은 조건에서도 모든 회전 설비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날개를 개조했습니다. 또한 보일러와 타빈 발전기의 자동 조정체계를 확립해서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정확성과 운영의 믿음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생산 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고 관로망들을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해서 전력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했습니다. 갈탄 원료로요,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개조해 놓고 보니까 그 경제적 효과성과 실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흔한 갈탄을 원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순환 비등층 보일러에서 이 연소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속도에 부기사장 박박림 동지는 순환 비등층 보일러는 우리나라의 흔한 갈탄으로도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전력 생산 과정에 나오는 연제는 건재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리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선봉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전력 생산 능력을 높임으로써 영광의 당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열의에 넘치어 전력 증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평군 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모체 양묘장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군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야외 재배장 개건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다음의 나무모 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가을철에 우린 여기 모창매장의 한정모 야외 재배장을 보다시피 이렇게 새롭게 개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팔목구에 서여되는 나무들을 보다 더 튼튼하고 실하게 자를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해 놨습니다. 올해 기름 함량이 많은 민거래새 나무나 위나무를 비롯한 기름나무 면적을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인 군의 특성에 맞게 산열매 나무들을 지난해에 비해 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은 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이번 가을철 나무 심기에 필요되는 나무 모두를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리철수 함경북도 특파기자가 수십 년 세월 원군길을 걷고 있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원군 미풍 열성자에 대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경원군에는 사람들이 원군 할머니라고 부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 10월 리철수 특파기자가 경원군 거거는 노동자거를 찾았습니다. 크지 않은 단층 살림집과 30평 정도의 도반, 돼지 몇 마리. 이처럼 곤박한 집살림 속에서도 함정의 여성은 지난 30여 년간 160여 차에 걸쳐 많은 고기와 원호물자를 인민군대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는 함정의 여성을 만날 수 없었던 기자는 그와 함께 살던 성룡이 동무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우리 부모들이 정말 낙동강 전투가 참가한 러병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쟁에 참가해서 상을 입고 어머니가 영미군이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 시기, 용예군인의 몸으로 원군길에 나섰던 부모님들의 그 뜻을 전송세대의 당부로 새겨안고 수십 년 세월 원군길을 걷고 있는 함정의 여성을 찾아서 기자는 이투로 또다시 거거는 노동작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기자가 만나려는 함정의 여성입니다. 기자와 만난 함정의 여성은 원군이야 공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응당하리를 한 것이 무슨 자랑이겠는가 하면서 무척 선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살림이 곤박한 함정의 여성에게 남보다 많은 것이 있다면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앓는 병사의 입맛을 돋구어주려 수십리 산길도 걸었고 제 손으로 가꾼 천물 사과도 자식들보다 먼저 군인들에게 보내준 하많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어 기자는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을 무심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막 서러워서 어머니에게 막 고깝게 막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칠순을 바라보는 함정의 여성은 네 딸을 낳아 키운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함정의 여성은 딸들에게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굳건하고 그래야 우리도 편안히 잘 살게 된다고 하면서 결국 원군이자 애국이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늘 이야기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세대였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라 위한 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뗀 원군길이 그 자손들에 의해서 4대에 이른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정의 여성은 기자에게 전쟁 노병이며 용예군인이었던 부모님들은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처석기를 고르면서도 그 어떤 평가도 그에 대해 서게해줄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취재를 만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의 여성이 굳이 취재를 만리하는 것은 원군길을 고르며 국민의 자각과 본분을 간직하는 그 자체가 국민의 용예이고 긍지라고 한 부모님들의 당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구태여 함정의 여성을 소개하려 한 것은 전승세대였던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칠순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아무런 사심도 없이 160차가 넘는 원군길을 고른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딸들과 손자들까지 이 길에 나서도록 원군을 가풍으로 내세운 애국자 가정의 할머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이어받은 원군길은 먼 훗날에도 그 자손들에 의해 나라가 있는 한, 군대가 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런 애국의 가풍을 세우는 바로 여기에 함정의 여성의 남다른 풍무가 있었습니다. 하기에 함경북도와 경원군의 일꾼들은 오로지 원군 할머니라는 소박한 부름에서 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함정의 여성과 같은 참된 국민이 바로 애국자가 아니겠는가고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경원군의 원군 할머니, 소박하고 진실한 그 모습에서 기자는 원군을 자자손손 이어가야 할 애국의 바통으로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참된 국민들이 있어 원군이 국풍으로 강국의 초석으로 되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각도 곤제존치회 2025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각도 시군 곤제 생산단위의 일꾼들, 기술자,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윤솔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존시를 통해서 곤제품의 국산화와 생산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논리 공유 이전하며 자기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력과 생산력을 1층 제고해 나가게 돼서 담겨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새시대 농촌진흥, 지방발전의 거창한 창조대전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자기 지역의 원료와 자원으로 생산한 곤제품들, 제품 생산 공정 모형, 기공구들을 비롯해서 200여 종의 27,000여 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올해 우리 평양시에서는
이 도시경영 사업과 생태환경 개선, 농촌 건설에 필요한 이 건재들을 우리의 원료로 개발해서 도입하기 위한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파수시를 이용한 이 방수제, 다음에 이제 섬유집기를 이용한 보온제를 비롯해서 기능성 건제품들을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실종에 맞는 건제들을 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신심도 가지게 되었고, 올해 우리 도에서는 함경북도 300명 전시관과 청진물놀이장, 청진관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과 40여 개의 농장들의 새로운 농촌 산림집들을 건설하였습니다. 마감 건재들을 도의 자체 힘으로 생산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이 건재 생산 단위들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건재 생산 토대를 튼튼하게 갖췄습니다. 마감 건재의 다양화, 다정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다른 데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경영하는 운동을. 이번에 우리 단에서는 그 종전과 다른 그 학생 책상과 의자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개발한 의자는 특별한 군구를 쓰지 않고 끼임식 원리를 이용해서 의자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연령 심정 특성과 체질에 맞는 다기능화된 공구 제품들을 개발하여. 전시회에서는 건재 생산 기지를 꾸린 종용과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가지수, 질보장 종용 등을 종합해서 각 도들의 건재 생산의 질 양적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당이 펼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구상에 따라 나라에 가는 곳마다 세워진 과학기술 보급 고점들과 종연한 전민학습체계는 우리 근로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의 근로자로 키우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올해에도 국가적인 과학기술 보급실망 체계 운영이 활발해지고 과학기술 정보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여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를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홈페이지 가입자 수와 자료 열람. 오금석 초장 동지는 올해만도 지방 중의 첫 산하로 일도선 20개의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이 과학기술 보급실망 체계에 모두 가입한 데 맞게 해당 지역과 단위에 필요한 수백만 건의 새 자료를 구축했으며 과학기술 보급체계, 전자열람체계, 도서열람체계, 원격 강의 및 토론회 체계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이 과학기술 보급 효과를 높이고 이 전자열람 봉사의 지능과학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전당 홈페이지를 록색농법, 논판 매기 양호와 관련한 자료들과 식료품, 일용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자료들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자료들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수천만 건의 과학기술 자료들을 시군들에 보급했습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 교육 체계도 큰 몫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된 근로자 수는 1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격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데 맞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을 비롯한 이 중학급 대학들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중요 대학들과 교원 양성부문 대학들에서는 원격 교육을 현장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개발식, 탐구식 교수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교육 내용의 과학화 실용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지능교수 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교육 수준을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원격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해서 가상현실 기술과 중강현실 기술을 비롯한 선진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인 원격교육 촬영장을 새롭게 꾸리고 실효성이 높고 인식 효과가 높은 새 강의물들을 적극 구현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각이한 수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맞게 입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관리, 교수관리 등 많은 부문들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해서 빨리 자기 수준에 맞게 모든 지식들. 올해만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원격 교육 과정안을 마쳤는데 이들 속에서 전국 과학기술 축전을 비롯한 여러 축전들과 과학기술 발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자기 단위의 기술혁신 사업에서도 큰 몫을 맡아 한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배우고 또 배워 지식과 기술로서 나라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해 갈 근로자들의 요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4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히즈볼라후의 무기 보관 시설들에 공습을 가했으며 그로 해서 부근의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습이 있은 후 이스라엘군은 대변인을 내세워 그 무슨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레바논에 대한 침략적 기도를 더욱 뽀조시 드러냈습니다. 위엔남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일 위엔남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폭우로 사망자가 나고 6,100여 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4,128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3,600여 세대의 주민이 소개됐습니다. 최근 오스트랄리아에서 대규모 들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토착 식물들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식물 종수의 75%가 다른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특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들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수백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으며 그로 인해 많은 종의 토착 식물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40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들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만도 70여 건의 들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들불이 식물종의 감소라는 심각한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8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부와 파키스탄, 인디아,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농업지대들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잎에 묻은 미세먼지가 비탑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고온과 가물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대기오염의 기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과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부터 많은 먼지와 연기, 유독성 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만도 21만여 명이 심장 및 호흡 곤란으로 구급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지난해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1만 2천 명으로서 사망 원인의 1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돌리고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날들의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상대 습도를 보면은 6일과 7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날들의 평년보다 낮았으며 특히 2일과 3일에는 평년보다 15% 이상 낮았습니다.
앞으로 12일까지도 지금과 같은 기상상태가 지속되다가 13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지겠지만 그 후부터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센바람도 자주 불겠습니다. 날씨도 차고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하면은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병 견딜성이 약해져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고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며 아침과 밤에 소금물로 함수를 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9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오늘 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는 2 내지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이남 지역과 중부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계획했으며 북부쪽 지역에서는 한때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15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계획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10mm 미만의 비와 눈이 내린 후 주로 계획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북부 내륙의 북부쪽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20 내지 30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내일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되므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촌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이 함경북도 먼바다에서 중급경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시겠습니다. 고성군으로부터 라군군까지의 윤한쪽을 제외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 최고 4m 정도까지 매우 높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눈이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먼바다와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의 먼바다와 윤한시옥을 제외한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조선동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의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조선동의 먼바다와 조선 소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동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의 먼바다와 조선 소해 대부분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3일에 북부 지역을 위주로 유로 지역에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10mm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북부의 유로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으며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2일에 평년보다 낮겠으며 13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